절세 맛집 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일전에 주택임대소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련해서 절세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의 범위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즉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 소유자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다른데요.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죠. 원칙적으로 비과세고요. 2주택과 3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에 한해서 과세가 됩니다. 월세. 다만 3주택자의 경우는 과세가 되는데 월세 외에 월세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예외가 있죠. 1주택자라도 9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이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물론 월세 소득이 있어야겠죠. 월세 소득이.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즉 총수익 금액에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즉 이때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40평방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주택 이상으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 과세가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련돼서 절세 팁을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주택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과세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자. 즉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수를 계산하죠. 다만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그 임대수익 금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했을 때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로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지분이 30%, 즉 소수 지분이라 하더라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로도 보게 되는 거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는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그리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례에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4개의 지역의 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을 김국세, 박타인, 제3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죠. 서울의 경우에는 김국세, 박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누구죠? 박타인이므로 박타인의 소유를 하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제3자의 주택으로 보고 대구의 경우에는 박타인의 주택으로 보죠.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최다 지분자가 박타인과 제3자죠. 둘이 동일하죠. 다만 이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총 수익금액의 기속자를 정할 수가 있고 그 자의 주택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경우는 박타인이 제3자를 수익금액의 기속자, 임대수익의 기속자를 제3자로 할 경우에는 제3자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박타인의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국세의 경우에는 지금 다 소수 지분이어서 주택수로 보질 않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수 지분이라 하더라도 총 수익금액에 본인의 지분, 소수 지분이겠죠. 본인의 지분, 소수 지분을 곱했을 때 이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김국세스의 주택수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케이스의 경우에 모두 다 이런 산시계에서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김국세도 주택수가 4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30% 지분이 소수 지분이지만 30%가 초과하는 게 2개죠. 2개인데 그 주택이 부산과 대구의 주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600만 원 이하를 하더라도 이 부산과 대구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한다. 그럴 경우는 이 주택은 긴국세시의 주택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총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요. 먼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겠죠. 미만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건데요. 이때 단순경비율은 42.6%가 적용되고요. 42.6%가 적용된다는 것은 총 수익금액에 대해서 42.6%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여야 된다. 만약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이나 또는 장부 대상자일 텐데요.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총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는 거죠. 주요경비의 매입액,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등을 차감하고요. 여기서 총 수익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거죠. 기준경비율을 곱하는데 이 기준경비율이 굉장히 낮죠. 낮기 때문에 이 매입액과 인건비,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 매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아주 미미하죠. 인건비 이것도 뭐 있을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일단 임차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있다라고 하면 매입액 정도일 텐데요. 이 부분도 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금액일 겁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했을 때 결코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할 수가 없고요. 장부를 한다. 우리가 장부를 했을 때 실제 근거, 증빙 서류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의 경우에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뭐 재산세 등 그리고 그 임대 물건에 대한 취득시에 대출을 받아서 산 경우에 이자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자 비용. 근데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재산세나 이자 비용을 계상을 해도 이 단순경비율 42.6%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종합과세가 유리하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우리 필요경비 있죠. 필요경비를 공제하잖아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이때 50%와 60%를 공제를 하죠.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60%를 공제하는 겁니다. 60%. 따라서 60%를 공제하면 분리과세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하려는 조건이 성취되려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50%를 공제받아서 이 단순경비율 42.6%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또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공제를 하는데요. 기본공제를 하는데 이 기본공제도 200만 원하고 그리고 400만 원을 해주죠. 400만 원 해주는데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400만 원을 해주는 겁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400만 원. 40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분리과세가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지려면은 다른 소득 금액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주택임대소득과 그 종합 사업소득 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해질 수가 없겠죠. 즉 이 소득 금액이 커서 세율 자체가 35% 이상을 적용받는다 라고 하면 주택임대소득이 아무리 작아도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세율이 어떻습니까? 35% 적용받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해질 수가 없겠죠. 이런 조건들이 성취가 되면 일반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업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종합소득 금액은 없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대 수익 금액은 2천만 원. 종합소득 과세 시 신고 방법은 단순경비율이고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하고 세액공제 감면의 경우는 7만 원만 적용한다. 라고 해서 한번 보면 자, 종합과세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52만 8,800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걸 선택했을 때죠.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종합과세 했을 때는 이렇게 52만 8,800원이 나오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했다. 분리과세 시에 종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112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세금이 더 많죠? 따라서 이 경우는 종합과세가 보다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인데요. 분리과세가 유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총 수익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다. 1천만 원 이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언뜻 딱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본공제 50%, 아니 필요경비 50%죠. 그럼 500만 원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200만 원. 200만 원 공제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7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1천만 원 이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따라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우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충족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50%가 아니죠. 필요경비가 60%가 되겠죠. 60%로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200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400만 원 공제되고 또 등록임대사업자라고 하면은 세액감면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즉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다. 세액이 없다. 즉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600만 원 공제되겠죠. 600만 원 공제될 때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4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습니까? 400만 원 공제되면 가표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의 경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주택임대에 대한 총 수익금액이 1천만 원 이하다. 근데 분리과세를 했을 때는 14%고 종합과세를 했을 때는 6%니까 종합과세가 유리하지 않나 라고 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기본공제 또한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다음에 세액 감면까지도 30% 또는 75%까지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분리과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주택임대에 대한 수익금액이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종합과세로 가면 내 세율 자체가 6%고 분리과세를 하면 14%다. 세율이 낮은 쪽을 선택해야지 라고 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절세를 하는 데서 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익인 거죠. 권익인 건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권익을 못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주택임대소득 외에 소득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 등록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가율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다. 등록임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간 수익금액은 주택임대에 대한 수익금액은 1천만 원이고 주택임대 종합과세 시 신고 방법은 단순경비율이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는 150만 원 하고 표준세액 공제는 7만 원 한다. 이랬을 때 계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68만 6천 원이 종합과세 시의 결정세액입니다. 반면에 이제 분리과세를 보면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주택임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 800만 원이 있다고 했죠. 8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는 겁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 8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3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32만 원.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는 그러면 산출세가 제로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는 거죠. 이랬을 때 둘을 비교하면 종합과세에 비해서 주택임대에서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세율, 전체 세율 32만 원이 보다 유리하죠. 이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주택임대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하므로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해야 된다. 단순히 세율만 가지고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두 번째인데요. 이때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4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밑에 보시면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50%가 되겠죠. 50%를 공제할 거고 기본공제는 200만 원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따라서 주택 임대소 총수익금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만 원에서 필요경비 50%니까 200만 원을 공제하죠. 200만 원을 공제한 데에서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00만 원을 할 경우에 가표가 제로가 나오죠. 가표 제로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도 제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과세가 유리한 거죠. 분리과세가. 단순히 우리가 세율만 가지고 6%와 분리과세 세율 14%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계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대한 결정세액은 45만 7,760원. 그리고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결정세액, 800만 원의 결정세액은 32만 원. 아까 앞에 사례와 동일하죠? 그리고 분리과세 시에 주택임대소득. 이때 가표가 제로죠.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죠. 유리한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종합과세 세율 6%와 14%를 단순히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를 60% 해줬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0% 해줬는데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60% 해주고 기본공제 또한 400만 원 해줬죠. 400만 원. 그리고 세액감면도 있죠. 세액감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등록임대사업자는 장기와 단기가 있을 수 있고요. 장기 8년, 10년 이상 있죠. 장기 일반 임대 그리고 단기임대 4년 이상짜리 단기임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14만 원이 나오고요. 단기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은 39만 2천 원이 단기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도 장기가 지금 현재 상태는 유리하죠. 장기가 유리한 거는 이 세액감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액감면율.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세액감면율만 차이가 나는 거죠. 세액감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등록 사업자가 아니다. 등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결정세액이 112만 원이다. 그래서 장기든 단기든 비교를 해보면 미등록의 경우가 상당히 불리하죠.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절세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절세와 관련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절세와 관련된 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수, 우리가 이 절세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수를 먼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단순히 종합과세 세율 6%와 분리과세 세율 14%를 단순히 비교하셔서는 안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을 때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그쪽을 선택하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절세폭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납세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런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는 이런 우려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와 관련해서 절세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